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해 군산과 익산시는 인구 감소가 큰 다른 지역보다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동치선거 군산 지역 마지막 순서입니다. 군산 산림조합과 수협은 각각 4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 움직임이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순품파랑 기획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다수의 배 모형과 관련 장비를 전시해 군산의 배와 바다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화폐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3일에 국비 배분액을 확정해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만큼 익산과 군산은 지방비 투입이 2배나 늘어나는 등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부터 지역 화폐 국비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7일까지 수요조사를 벌인 후 다음 달 3일 국비 지원액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익산과 군산의 국비 지원금은 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조사를 지금 1월 27일까지 하고 이제 올 3일까지 예산 배분을 통보. 상황이 이러자 익산과 군산의 운용 예산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작년 수준인 5,500억 원에 전국 최대인 20% 인센티브 혜택도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지방비는 54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비 투입을 공격적으로 늘려서라도 지역 화폐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상은 했었어요. 또 혹시 모자라는 거 있으면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고. 군산시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끝나면서 지역 화폐 국비 지원율이 올해부터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의 국비 지원율은 10%였지만 올해는 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산시는 할인율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한 4천억 원에서 3,500원으로 줄였습니다. 군산시의 지방비 비중은 지난해 186억 5천여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66억 6,300만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3,500억을 발행할 동안은 일단은 10%는 유지할 계획이고요.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화폐. 하지만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라 지자체마다 예산 부담이 커지게 돼 지금처럼 발행 규모와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대 방문을 위한 전북도 추진단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북도는 오는 1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추진단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장은 행정부 지사가, 부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으며 자치권 확대와 기업 유치 등에 중점을 둔 7개 분과로 나눠서 특례 발굴을 선정하고 사업 전반을 주관합니다. 또 오는 4월에는 전북형 특별자치도 특례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산항 발전협의회가 군산항 상시 준설을 위한 전북 항만공사 설립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항 발전협의회는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항에 준설토가 쌓여 항만 기능이 쇠퇴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부두 앞이라도 상시적 준설이 가능하도록 전북도가 나서서 전북 항만공사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준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항만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수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법원에 시민발전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개월 넘게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석인 데 따른 겁니다. 시는 특별 대리인으로 시민발전 주식회사 비상임이사인 장영재 군산시 경제항만 혁신국장과 감사로 김영현 회계사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군산 향토기업을 내세웠던 이스타항공의 주인이 바뀌면서 본사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새 주인을 찾고 군산에 둔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군산 사무실은 서울로 옮겨졌고 본사 이전은 청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아직 항공 운항 증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운항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익산 부송택지지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발코니 무상 확장 등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익산 부송 대시항이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727세대 가운데 120세대만 청약돼 청약률 16%에 그쳤습니다. 현재 익산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1,2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출마 예정자를 알아보는 시간, 군산 지역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4파전 양상을 보이는 군산 산림조합, 그리고 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단일화 여부에 따라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은 군산 수협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군산 원협은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7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군산 산림조합. 현직 조합장의 불출마 입장에 따라 무주공산의 상태에서 4파전이 형성됐습니다. 고창인 군산산림조합 비상임 감사는 군산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김성현 출마 예정자는 충북대를 졸업했고 산림조합 중앙회 전북본부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섭 출마 예정자는 군산시 산림녹지과장을 지냈으며 경희대를 졸업했습니다. 조창금 출마 예정자는 호원대에 재학 중이고 한국임원 후계자협회 군산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산산림조합은 두 번째 도전하는 김성현 전 상무와 첫 도전에 나서는 3명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조합원 5,300여 명, 군산수협은 21개 어촌계를 운영하며 도내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입니다. 4명이 나선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는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양자 대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김광철 현 조합장은 군산수산전문고를 졸업했고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을 거쳤습니다. 여상복 출마 예정자는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을 이수하고 군산수협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조원철 출마 예정자는 군장대를 졸업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 군산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강돈 출마 예정자는 군산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임 조합장입니다. 아직은 4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김광철 현 조합장에 맞서 3명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 600여 명을 둔 군산 원해농협. 현재까지 뚜렷한 경쟁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고계곤 현 조합장은 호원대를 졸업하고 군산 원해농협 전무를 지냈습니다. 군산원협은 단독 출마 분위기가 굳힌 것으로 보여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3번째 무투표 당선 조합장 배출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실시한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 군산원해농협은 무투표, 군산산림조합 2대1, 군산수협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에게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1인당 월 13만 5천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부 학비를 지원받고 사립유치원생 무상교육비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만 3세부터 5세 사이 사립유치원생입니다. 지원은 개인이 아닌 사립유치원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유치원에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이 고졸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참여합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다음 달 초까지 교육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말쯤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인 직업교육혁신지구는 3년간 고졸 인재 양성을 추진하며 광역자치단체는 10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오산면 신지리와 영만리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올해까지 실시 설계가 이뤄집니다. 이 도로는 사업비 1,888억 원이 투입돼 길이 7km, 왕복 4차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익산시는 올해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남은 행정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도로가 들어서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익산 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시와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1:1 상담을 거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달에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순푼파랑 기획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다수의 배 모형과 기증 유물을 전시해 전북 유일의 항구 도시인 군산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기획 전시실. 지난 12일부터 순풍파랑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승풍파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전시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공동 개최했고 모형 배 13점과 박물관이 소장한 50여 점의 기증 유물을 전시했습니다. 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돼 군산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1부 쪽배 타고 노를 젓다에서는 초창기 배의 모습과 선사시대 군산의 모습을, 2부 돛을 달고 더 멀리에서는 해양 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군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기선 등장 전까지 주로 활용됐던 범선의 모습을 생생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3부 배를 타고 바다를 지키다는 거북선과 판옥선 등 군함을 중심으로 바다 전투의 요충지인 군산을 소개하고 4부 빠르게 더 빠르게는 증기기관의 개발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진 근현대 바다 역사를 보여줍니다. 조타기와 닷, 남포 등과 같은 근현대 선박 유물을 통해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5부 항구의 사람들에서는 군산항의 변화 과정을 유물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과 3.5 만세운동 등 항거의 기록도 보입니다. 관광객들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항구도시 군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을 알고 싶어서 군산 여행을 왔거든요. 그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이 군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고 또 바다를 잘 이용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항구 도시의 가장 큰 상징은 아무래도 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배들을 한데 모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 군산의 역사와 해양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획전 순풍파랑은 오는 5월 2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8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14,000여 명이 줄었고 이틀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5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47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00여 명 줄어든 1,0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46명, 익산 181명, 군산 16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7일 기준 0.86이었고
사망자는 3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당선자 순위를 조작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교사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담당 교사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의도를 밝히기 위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 이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당선자를 바꿨다는 부분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이를 엄중히 여겨 추후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달 29일 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전교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투표 결과지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학부모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자동차 공업사 사장 등 3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공업사 직원인 44살 A씨를 구속 기소, 또 외제차 차주인 41살 B씨와 공업사 사장인 45살 C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외제차끼리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3,300만 원을 챙겨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 오식도동 한 태양광 발전소 단지 내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소방서는 19일 오전 10시 10분쯤 불이 시작됐으며 10시 17분쯤에 발전소 관계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태양광 패널 전력 변환 장치가 불에 타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군산과 익산에 설 연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의료기관이 지정됐습니다. 군산은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을 포함해 병의원 84곳과 약국 60곳이 운영되며 익산은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등 병의원 50곳과 약국 38곳이 문을 엽니다. 각 지역별 지정의료기관 현황과 진료시간은 응급의료 포털이나 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8기 정책자문기구인 미래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미래기획단은 행정, 법조, 경제, 학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맡습니다. 19일 열린 위촉식 이후 첫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과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북도는 도정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해 정책자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정운천 국회의원이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전주울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울 재선거에 전주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직하고 가야 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부와 당 중앙 통로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원직 사퇴 시점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원의 한 장애인단체 전 지부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 남원시 지부장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사용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전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기자회견으로 폭로돼 경찰의 소환 조사와 2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사업이 좋은 정책상을 받았습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사업은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1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작년 베터투게더 챌린지 백선 공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강좌 접수는 2월 중순에 오픈해 3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익산 송악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꽃차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송악동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주민 12명은 한국꽃차협회에서 발급하는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주민 공동사업체인 푸른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도시재생 거점 시설에서 마을 카페, 음료 및 제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송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꽃차를 특화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화훼 농가와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한국문화공간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는 제8회 한국문화공간상 뮤지엄 부문에서 국립익산박물관을 선정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공간을 지하에 배치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군산사랑상품권 2천만 원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청원 한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기력 가천대학교 총장이 군산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17일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에서 연간 최고액인 500만 원과 150만 원의 답례품을 기부했습니다. 군산시 대하면에서 태어난 이 총장은 대하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의대를 거쳐 인천길병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공공부문 청년 멘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멘토 사업은 군산에 거주하는 미취업 관내 대학 졸업생에게 공공기관에서의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익산 청년 공유주방의 청년들이 재능 기부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유주방에서 뚱스 파스타, 익산 제빵소, 호랑이 독간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이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25명을 초대해 점포별 대표 메뉴 등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